Korea and Japan have grown closer in terms of their cultures. Meanwhile, the international landscape surrounding us is undergoing significant changes. We face various issues such as the digital society, changes in the East Asian economy, environmental problems, social inequality, and international conflicts. Amid this, what kind of future are the younger generations who will shape the future of both countries and be unique? To conclude the speeches, we will hear from Nam Gyun-yoon, a younger entrepreneur of Generation MZ. Mr. Yoon is the Vice President of Startel, a global startup company specializing in blockchain technology, business, and consulting.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MZ 세대로 알려진 임남규입니다. 저는 지금 스타테일이라는 블록체인 회사에 재직 중이고요. 블록체인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은 간단하게 탈중앙화된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서버는 중앙화된 주체가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는 데에 반해서 여러 가지 주체가 누구나 서버에 접근을 할 수 있고 검증을 할 수 있는 분산 서버 시스템을 블록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스타테일 그룹은 일본인 창업자 소타 와타나베 씨가 창업을 한 싱가포르 소재 블록체인 개발 회사로 현재 일본의 SBI 그룹 또는 소니 그룹과 같은 유수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블록체인 인프라스트럭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스타테일 그룹에서 현재 성장 책임 부사장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나 제품들에 대해서 사업 개발 혹은 성장 전략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전에 미국의 스타트업 블록체인 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희 대표인 소타 와타나베 씨를 친구로 알게 되어 추후에 그 인연이 깊어져 현재 입사를 하게 돼서 함께 2년째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를 조인을 하게 된 이유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가지가 크게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창업가의 개인적인 매력이 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보통 성공을 하기 위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타 씨는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해본 결과 본인보다는 사회를 위해서 그 사회가 이제 일본이라는 국가보다는 조금 더 나아서 인류를 위해서 투신을 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강하게 가지고 있었던 점이 매력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는 블록체인 혹은 가상자산이라는 업계의 특성상 굉장히 많은 창업가들이 본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타 씨는 그와는 반대로 사회의 가치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섰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전략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과 그리고 기업의 문화적으로 봤을 때 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고 봐서 조인을 하게 되었고요. 우선은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아마 계신 분들이 대부분 생소하신 것처럼 기술자들이 전유물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타테일 같은 경우엔 대기업들과 함께 협업을 함으로써 그들의 다양한 유통망을 활용을 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전략이 제가 생각하는 가능성이 많았던 부분이고 성과지향적인 굉장히 열려져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기업이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다양한 글로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해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아무래도 저희가 일본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 일본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그리고 또 일본의 파트너사인 소니와 SBI와 함께 일하면서 느낀 일본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단연간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시스템을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선두를 맡고 있는 토요타, 닌텐도, 소니 같은 유수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직도 칸반이라는 보통 다들 경영학 만약에 수업 들어보셨으면 배웠을 것 같은 엑셀 시트 같은 곳에 현재 프로그레스 유도를 보여주는 부분들을 표시하는 것을 아직도 이제 실제로 사용하는 것을 보고 있고 이러한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부분을 놀았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스타트업 쪽으로 오기 전에 기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좀 더 자유로운 문화를 추구를 많이 하고 절차나 시스템보다는 개인의 역량에 아직도 의존하는 경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로 놓고 봤을 경우에는 일본이나 한국의 젊은 세대들은 사실 업무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고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스타텔에 있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 있는 젊은 유능한 분들만큼이나 굉장히 그 짧은 창자 안에서 생각을 한다기보다는 계속해서 새로운 생각을 하려고 하고
또한 기존의 프로세스보다는 결과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성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러한 기술 산업을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관점에서 봤을 때 한국과 일본이 어떻게 기술의 영향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 생각에는 사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미국을 제외한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포지셔닝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이 강한 소프트 파워라고 저희가 이야기하는 한국의 경우에 예를 들면 K-팝이라든지 드라마 같은 아까 말씀을 NHK와 KBS 분들이 말씀해 주신 그런 드라마 같은 컨텐츠의 파워가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게임 회사들 그리고 애니메이션 회사들이 GDP의 많은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소프트 파워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컨텐츠의 힘이 있기 때문에 기술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글로벌 유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K-팝 혹은 K-드라마 혹은 일본의 게임이 글로벌리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에는 유튜브나 스포티파이 그리고 넷플릭스 같은 채널의 성장 역시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의 발전이 블록체인과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것들을 상업화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가지고 옵니다. 블록체인은 기술의 특성상 어떠한 디지털 재산 혹은 지적 재산권이든지 간에 2차 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제공해 주는데요. 이를 인해서 유통뿐만 아니라 그를 상업화할 수 있는 기술적 근간을 블록체인이 제공해 주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에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것은 기존의 결제망과는 다르게 국경에 무관하게 그리고 특정한 사람의 인터넷에만 액세스가 있으면은 언제든지 개인 간 거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테이블코인을 통해서 국경을 뛰어넘는 거래 혹은 이제 개인 간 거래 혹은 규모가 작은 거래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점이 많은 부분에서 이런 기술의 진보를 통해 일본과 한국의 문화 콘텐츠 배급에 글로벌 배급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MZ세대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이제 우파 성향을 가지신 분께서 총리로 당선이 되시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하신 것과는 반면 다르게 최근에 일본의 행보를 보면 한국과의 굉장히 우호적인 개선을 하기 위한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한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 이제 처음에 당선이 되셨을 때는 친중 행보를 보이지 않으니까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주변에도 사실은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외교 노선으로 일본과 좋은 관계를 하려고 하는 점이 일단은 국제 외교적인 관점에서 좀 고무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다양한 그 소프트 파워를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그런 분야들에서 결국은 유통망이 하나로 통일이 되는 지점이 올 것이기 때문에 그 유통망을 활용해서 어떻게 규모의 경제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은 서로의 국가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미국에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갈등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예전에 치사인도 있었고 미국과 일본이 안보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미한일 3자 간 관계를 통해서 더욱더 돈독한 관계가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